내 남편이 파킨슨병에 걸렸다. 일만이 천직인 줄 알며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부부가 함께 악착같이 일했다. 단칸 월세방에서 시작해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하기까지 아이들을 세심하게 돌볼 여유도 없이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다. 그렇게 키운 두 아들이 반듯하게 자라 큰아이가 유명 국립대에 합격했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이 밀려왔다. 학비를 마련하는 힘든 일도 그때만큼은 신이 났다. 별 탈 없이 세월이 흘러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가던 어느 날 남편의 건강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다. 15년을 피땀으로 일궈온 사업장을 접어야 했고 진단명은 파킨슨병이었다. 남의 일처럼만 여겼던 그 병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 놓였다. 인터넷을 뒤지며 병에 대해 알아갈수록 눈물만 흘렀다. 완치가 불가능하고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어 결국 거동조차 어렵게 된다는 사실 앞에서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닥쳤는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젊은 시절 그토록 힘들게 했던 남편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인지 아니면 전생의 업보인지 하늘을 원망하고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남편의 폭행을 피해 친정에 머물던 딸을 다시 시댁으로 데려다 준 아버지까지 원망했다. 혼자 저수지를 정처 없이 걸었고 감당할 수 없는 서러움에 주방 한켠에 숨어 소주를 마시다 잠드는 날이 반복되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지조차 신경 쓰지 못한 채 방황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정신을 다잡기까지 수많은 날을 허비해야 했다.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작은 호프집을 열었다. 발이 닳도록 시장을 보고 밤마다 술을 나르고 주방에서 안주를 만들며 작은 수입을 건졌다. 손님끼리 시비가 붙어 술잔이 날아가고 경찰이 출동하는 날이면 텅 빈 가게에서 엎질러진 테이블과 깨진 유리 파편을 홀로 치우며 눈물을 삼켰다. 어느 순간 돌아보니 원하지도 않았던 가장의 자리에서 길을 쓰고 살아가고 있었다. 남편이 병마와 싸운 지 이제 7년에 접어들었다. 병원을 꾸준히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하지만 몸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 어깨는 굽어 펴지지 않고 힘도 거의 쓰지 못한다. 옷 한 벌 입는데도 한참이 걸리고 하루 1시간 걷기와 스트레칭 외에는 텔레비전을 보다 졸며 시간을 보낸다. 곁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요가, 동작을 조금씩 도와주는 것뿐이다. 엎드려 절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권해보지만 20번을 채 넘기지 못하고 지쳐버린다.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앉아 침을 흘리고 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밀려오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가슴만 탄다. 영업을 시작한 지 어느새 5해가 지났다. 작은 아들은 취직을 했고 큰아들은 여전히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날에도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말을 꺼내지 못한다. 집안 사정이 알려질까 봐 아무도 집에 초대하지 않고 속마음을 들킬까 봐 밖에서는 더 크게 웃는다. 주변 사람들은 활달하고 잘 웃는 모습만 보아 몹시 행복한 사람인 줄 안다. 8년을 함께 운동해온 친한 사람들조차 마찬가지다. 숨기고 사는 것은 자존심이기도 하고 굳이 아픈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기도 하다. 남편의 수입이 끊기고 나서 살림이 많이 어려워졌다.
혼자 버는 돈은 빠듯하기만 한데 물가는 오르고 손님들의 지갑은 점점 닫혀간다. 카드 대금을 겨우 메우면 월세가 돌아오고 돌아서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등 줄줄이 나갈 돈이 기다리고 있다. 통장은 어느새 마이너스로 치닫고 있다. 답답한 날이면 혼자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른다. 정상에 서서 발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고 먼 하늘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으면 조금 숨이 트이는 듯하다. 하산길에 어묵과 소주 한 잔으로 털어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온다.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어디에도 비상구는 보이지 않았다. 병으로 굽은 남편의 등보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자신의 등이 더 휘어져 가는 것 같다. 힘들어도 이 집의 가장이고 엄마이고 아내인 자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신은 견딜 만큼의 고통만 준다 했으니 버텨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30의 마지막으로 보았던 아버지가 이제는 세상에 없다. 그새 25 해가 흘러 어느덧 55이 되었다. 오늘 밤만큼은 꿈에서라도 곁에 와 등을 토닥여 주길 바라며 열심히 살아내겠다고 조용히 다짐해 본다. 두 번째 사연. 한부모 가정. 두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여자이다. 20살 초반에 결혼해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꾸미기를 좋아하고 피부 관리에 열심이었던 평범한 젊은 여자였다. 학창 시절에는 부모 속을 꽤 썩이기도 했는데 결혼 후에는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고 지금은 두 아이와 함께 친정집에 머물고 있다. 20대를 오롯이 육아로 보낸 탓에 30대가 된 지금 번듯한 직업을 갖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청소 일이었다. 처음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몸으로 하는 노동을 처음 해본 탓에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고됨이 밀려왔다. 밤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 주먹이 잘 쥐어지지 않았다. 심장이 좋지 않은 몸이었지만 힘든 내색을 할 수가 없었다. 아이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낮에는 더 크게 웃고 밤에는 이불 속에서 혼자 끙끙 앓았다. 다른 이들은 힘들 때 가족의 위로를 받는다지만 차라리 혼자 감당하는 편이 마음이 편했다. 그렇게 눈물과 웃음을 하루에도 수없이 오가며 키운 두 아이 중 둘째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 통지서를 손에 쥐던 날 가슴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둘째도 초등학교에 보낸다는 말을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다. 가끔은 살림살이와 집안일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질 것 같은 순간도 있었고 어두운 생각이 스치는 날도 있었다. 그럼에도 열심히 벌어서 아이들과 일을 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편히 살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멋진 집을 선물해 주는 것이 삶의 목표이자 꿈이다. 그 꿈 하나를 붙들고 오늘도 청소를 한다. 아직 갖고 싶은 것이 많은 철부지 같은 면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사줄 때 자신이 갖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걸 보면 조금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며칠 전 오랜만에 쉬는 날을 맞아 아이들과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잠시 누우려던 참에 너무나 설레어 기다리는 아이들의 눈빛을 보고 그냥 일어났다. 아이들을 챙겨 함께 영화관으로 향했고
입장을 기다리며 앉아 있다가 두 아이의 잠바 주머니에 뭔가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파스였다. 아이 하나씩, 한 장씩 챙겨온 것이었다. 어린 마음에 파스 하나면 모든 아픔이 낫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는데 그 순진한 마음이 더 가슴을 저렸다. 왜 가져왔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혹시 아플까봐 자기들이 챙겨야 한다고 두 아이가 나란히 말했다. 제대로 놀아주지도 못하고 좋은 것도 많이 해주지 못하는 엄마인데 이렇게 살뜰히 사랑해주는 아이들이 고맙고 또 고마웠다. 키도 작고 마른 데다 나이도 아직 젊지만 그 아이들의 꿈이 자신이라는 걸 안다. 그러니 무너질 수가 없다. 지금은 청소 창업을 해서 작은 사장이 되었다. 현장에서 직접 뛰고 힘든 일은 솔선해서 하는 사장이자 따뜻한 엄마, 든든한 딸로 살아가고 싶다. 날이 갈수록 더 사랑스러워지는 아이들 곁에서 열정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저마다 아픈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한부모 가정들이 있다.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대견하다. 가슴 시린 날들도 함께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세 번째 사연. 84년생의 고통. 얼마 전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에 복 터진 96년생이라는 키워드가 올라왔다. 궁금한 마음에 클릭해보니 소치 동계올림픽, FIFA 브라질 월드컵, 인천 아시안게임의 날짜가 캡처된 기사들이 줄줄이 떴다. 모두 2014년에 열리는 행사들로 공교롭게도 1996년생들이 수능을 치르는 해와 겹쳤다. 반어적인 표현으로 96년생들을 놀리듯 쓴 글이었고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기사 아래에는 정말 불쌍하다거나 95년생인데 절대 재수는 안 하겠다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읽다 보니 저절로 웃음이 나왔다. 그러면서 84년생들은 이보다 훨씬 심각했는데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 모든 84년생이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동계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이 4년 주기로 같은 해에 열리다 보니 그 해 수험생들은 축제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처지가 된다. 하지만 1984년생이 수능을 치른 2002년은 유독 특별했다. 스포츠 하나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울고 웃으며 감동의 드라마를 써 내려간 해였으니 수능이라는 중압감을 안고 있던 84년생들은 그 감동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지나쳐야 했다. 2002년 2월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린 제19회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으로 기억된다. 쇼트트랙은 한국의 대표 효자 종목이었지만 그만큼 편파, 판정 논란도 잦았다. 그 중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노 사건이다. 쇼트트랙 경기에서 1위로 달리던 김동성 선수 뒤를 바짝 따르던 오노 선수가 진로 방해를 당한 것처럼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는 과장된 동작을 취했고 결국 김동성 선수는 1등으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실격 처리되며 금메달을 빼앗겼다. 분노한 국민들이 관련 사이트에 항해 글을 쏟아내며 판정 번복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능 준비는 긴 레이스인 만큼 감정 조절이 필요하지만 그런 억울한 상황 앞에서 덤덤하기란 불가능했다. 84년생들도 똑같이 분노하고 슬퍼했다. 그렇게 분노의 2월이 지나고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한 FIFA 월드컵이 펼쳐졌다. 그것도 바로 우리 땅에서 열린 대회였다. 16강 진출조차 어렵던 대표팀이 4강까지 오르는 기적을 만들어내며 온 나라가 열광했다. 1년만 일찍 태어났다면 친구들과 함께 경기를 보며 밤새 거리를 누볐을 텐데 1년 차이로 84년생들은 경기 결과와 무관하게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문제를 풀어야 했다. 차라리 일찍 탈락했다면 덜 아쉬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16강, 8강, 4강을 차례로 통과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마음 놓고 기뻐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오히려 배가 되었다. 월드컵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는 부산에서 제14회 아시안게임이 열렸다. 그리고 2002년 수능일은 11월 6일이었다. 한 해의 동계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을 모두 겪으며 수능을 치른 해였으니 하늘이 끊임없이 시험을 걸어온 셈이다. 게다가 재수를 하지 않는 이상 고3 때 이 세 대회를 경험한 84년생들은 대학 4년을 마치는 졸업 연도에도 같은 주기로 돌아오는 스포츠 행사들을 또 마주해야 했다. 앞으로도 84년생만큼 출생 연도에 운이 기구한 해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사실 84년생은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다. 60갑자 중 첫 번째 해인 갑자년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시작이 갖는 의미는 언제나 특별하다.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나이를 하루 24시간에 대입해보면 30대 초반은 이제 막 아침 7시에 해당한다. 밤새 푹 쉬고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다.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알차게 채워질 수도 허무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 인생도 다르지 않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모양이 달라진다. 이미 20대에 결혼을 했고 지금은 출산, 내 집 마련, 건강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30대를 그려가고 있다. 어떤 아이돌이 멋있다거나 신상품이 어떻다는 이야기보다 출산과 육아를 고민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이 문득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인생은 이제 겨우 아침 7시다. 내가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면 된다. 네 번째 사연. 기다리는 날. 달력에 1월 28일에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날마다 X 표시를 해가며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요즘 들어 시간이 왜 그리 더디게 흐르는지 모르겠다 싶어 달력을 가까이 들여다봤더니 아들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좁은 집 탈출하는 날이라고 적어놓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결혼한 지 9년. 그동안 4번쯤 이사를 한 것 같다. 지금 집에서는 꼭 5년을 살았다. 첫째가 4살, 둘째가 3살 때 이곳으로 들어왔으니 어느새 9살, 8살이 되었다. 작은 빌라, 전셋방이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집이 좁다는 것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 그런데 고만고만하게 자라는 두 아이 덕분에 책이며 장난감이 사람보다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초등학생이 된 아들의 책상 하나 놓을 공간도 없어 교과서를 식탁 한쪽에 올려두고 지내고 있다. 반지하 방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신혼살림이었다. 두 아이를 낳고 나서는 맞벌이도 어렵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더 넓은 전셋집으로 옮겨가는 것도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그렇게 발전하지 못한 채 이 집에서 5년을 꼬박 살아온 것이다. 서민들의 평생 목표가 내 집 마련이라고들 하지만 월급으로 먹고 입고 살면서 집까지 장만하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그렇다고 한창 크는 아이들에게 가장 싸고 허름한 것만 입히고 먹이는 건 없는 자존심에 내키지 않았다. 남들만큼 좋은 건 아니더라도 평범하게는 해주고 싶었다. 다행히 아이들은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주었다. 그런데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친구들 집에 놀러 다녀보니 대부분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우리 집보다 몇 배는 넓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친구 방에는 알록달록한 침대와 책상이 갖춰져 있었다. 아이는 왜 우리는 그런 곳으로 이사 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친구 집에 초대받아 놀러 다니면서도 우리 집에는 단 한 번도 친구들을 불러보지 못한 채 초등학교 1학년을 보내버렸다. 솔직히 은행 빚이라는 걸 져본 적이 없어서 두렵기도 했다. 둘째는 아직 피아노 학원 하나도 보내지 못하는 형편인데 이자를 내면서 살림을 꾸려갈 수 있을지 걱정도 되었다. 그래도 성실한 남편을 믿고 아직 젊은 자신을 믿기로 했다. 무엇보다 거실을 딱 5 발자국만 걸으면 벽이 나온다며 친구 집은 한참 뛰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두 아이에게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싶었다. 그렇게 결심을 굳히고 오는 28일에 내 식구가 5년 만에 이사를 가게 되었다. 꼭 내 집이어야 하냐며 전셋집에 살면 되지 않느냐고 했던 스스로를 설득한 건 남편이었다. 목표가 커야 더 큰 노력을 하게 된다는 말이 마음에 남았다. 자신보다 더 알뜰한 남편 덕분에 생각보다 큰 빚을 지지 않게 되었다. 주변에 나이 든 이웃 어른들도 집이란 다들 빚 지고 사는 거라며 돈 다 모아서 사려고 하면 평생 못 산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런 말을 듣다 보니 조금씩 갚아가며 살면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빚에 대한 걱정보다 아이들에게 깨끗한 집을 줄 수 있다는 기쁨이 어느새 더 커졌다. 오늘 밤에도 아이들은 이제 며칠이나 남았는지 서로 세어보며 한참 웃다가 잠이 들었다. 이사를 가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고 살림도 부지런히 꾸려가겠다고 다짐한다.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온 식구를 묵묵히 안고 가는 남편의 고단함에도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다.